김태현의 정치쇼. 그대 때문에 가슴이 이 심장이 두근두근 난 그대. 자, 월요일 사부 토론은 두근두근 시간인데요. 오늘 토론이 뭐 두근두근이 될지 왁짝지껄어질지 또 뭐 시끌시끌해질지 모르겠으나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이재명 후보 측의 선대위 남영희 대변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연근택 대변인이 예. 그 밀접 접촉 때문에 예, PCR 예. 검사했는데 음성이래요. 근데 제가 대타로 왔네요. 예, 아유, 잘하셨습니다. 다행히 현근택 대변인 음성이시군요. 예, 예. 요새는 또 이 밀접 접촉하고 PCR 검사하면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 두근두근해. 그쵸. 진짜 그건 두근두근해요. 다행히 음성이시라는 거고, 윤석열 후보 측 선대위에서는 법률지원단 부단장, 그 다음에 새시대 준비위원회 대변인 맡고 계신 이두화 전 의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가 많은데요. 일단은 그거부터 좀 해볼게요. 금요일 날 있었던 얘기,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요거는 뭐 저희가 대선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당, 야당 하나씩 어때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앞으로 대선에서의 악재가 될까요? 호재가 될까요? 처음에 아닐까요? 그저께였나요? 한 2, 3일밖에 안 된 이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 소식이 나왔을 때는 우리 쪽 지지자 네 분이 아주 컸어요. 그리고 충격도 컸고 네.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고요. 이게 전격적인 발표였어가지고. 근데 요새 대한민국 대선 전국이 하루가 다르게 막 새로운 이슈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다시 조금 수면 아래로 잠잠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고 좀 촛불 시민이라고 했던 분들이 분노했던 그 마음들도 조금 잠재워진 부분도 있고요. 제가 토론을 이제 몇 차례 참여하면서 이 사면 소식을 듣자마자 당황한 곳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더라고요. 막 우리 쪽에 센 발언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뭐 정치적 이관계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면서 사실은 이 사면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 대통령만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핵 정국 그리고 촛불 정부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고민의 지점을 다들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 쪽 지지자들은. 근데 법무부 입장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의 문제를 굉장히 크게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그 서울대 병원 진료서에 의하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지점이 사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구나. 그런 점을 들어서 많이들 지금은 제가 볼 때 우리 쪽 그 여당 쪽 지지자들은 좀 이해하고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대선에서의 뭐 어떤 여야의 문제보다 이후에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저희 쪽은 바라는 것은 그래도 그 이전에 국정농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사죄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고요. 저쪽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실까에 대해서 촉각을 기울이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지지층 이탈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자, 그럼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생각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 반대 성명을 냈어요. 대통령이 이제 이 사면과 관련해서 사면권 행사를 투명하게 행사하겠다는 게 공약이었고 특히 5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걸 어겼다고 민변이랑 참여연대 이제 강력한 지지층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 반대 성명을 내고 저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전부터 계속 사면을 요청했는데 왜 이 시점인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안 해주는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입장을 대변하고, 그다음 대선에 혹시라도 영향을 끼칠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선점한다고 해야 되나? 야권 분열을 노린 술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 점도 고려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야당이 얼마든지. 근데 민변 부회장이요. 김남근 변호사님이 대선을 앞둔 정략적 계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강력한 지지층이 대선을 앞둔 정략적 계산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주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실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들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변호사들 민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한테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은 법률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건 뭐 하여튼 그 사람들 입장을 원용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희는 이제 변호사니까 수감 생활을 좀 알잖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리고 건강 회복을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아까 민변 부회장의 대선을 앞둔 정략적 계산이다 이런 발언 외에도요. 8.15 사면을 할 때는 7월 18일 날 8.15 사면 안 해줍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도 건강이 나쁘셨거든요. 그랬을 때 박범계 장관이랑 이 책임자들이 너무 촉박해서 8.15 사면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면심사위원회 하는 사람들이 다 휴가 가고 해서 못 모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일주일도 안 돼서 후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사면권은 요술지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셨던 말이 안 맞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집행정지 신청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안 해서 사면을 해줬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근데 이거는 법리적으로는 형집행정지 신청을 당사자가 하지 않더라도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서울대 그 의료 기록 같은 걸 다 봤더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사면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 의료 기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문제가 있다. 도저히 수감 생활을 못 버틴다라고 생각하면 의료 기록을 첨부해서 올릴 수 있어요. 형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집행 정지 신청을 당사자가 안 해서 사면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 법리적으로 물리적 기간 그다음에 신청의 방법 이게 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니까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 더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드릴게요. 형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을 19년에 한번 신청을 했던 적이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를 했다라는 얘기는 뭐 이미 들리고 있고요. 변호사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이경재 변호사가 한마디 뼈를 아주 때리는 한마디를 하셨더라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사건을 해결 못했듯이 이 역사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당사자인 윤석열 후보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발음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드릴게요.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만일에 옥중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한마디 하시고 최근에 다음 건강 주제 상태가 넘어갈게요. 너무 안 좋아졌다니까 2019년엔 건강 상태가 그 정도가 아니었으니까 뭐 다 그럴 거고요. 그리고 형 집행 막았던 정지나 당사자가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 형 집행 정지나 이런 부분은요. 검사장의 정결이라고 해서 검사장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의료 기록이라든가 형 집행 정지 위원회에서 이게 상신이 올라와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부분에 신청이 있었는데 검사장이 거절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안 맞는 말이고 상황을 몰라서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경재 변호사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신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사실은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는 오늘 두근두근 에피타이저로 제가 이렇게 한 건데 에피타이저가 지금 메인 디쉬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니죠. 정말 오늘의 메인 이벤트 드디어 나왔어. 오늘 메인 이벤트는 역시 어제 오후 3시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거든요. 아마 요거는 우리 남영미 대변인께서 먼저 요 어제 그 사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제가 총평? 마침 또 당던 해주시면. 대변인이어가지고 맞아요. 30분 이내로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어제 논평 한 당선이셨구나. 줄을 냈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했던 의혹들은 한 가지도 해명된 것이 없고요. 그리고 두 부부의 뭐 애틋한 러브 스토리를 저희가 들었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과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절대 폄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이라는 것이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서도 말씀을 먼저 드렸던 게 왜 이 그 사실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한 부분을
많은 곳에서 뭐 일반 국민들 뭐 유튜브 채널 이런 데서 많이들 제기를 했지만 정작 언론에서는 별로 안 다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옛날에 그 뉴스버스나 그다음 YTN, 오마이뉴스 등의 그 기자들과 인터뷰한 내용들로 사실 이게 일파만파 더 커졌거든요.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위기 대응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제 사과문 내용을 보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보수 언론들에서는 뭐 아주 눈물 어린 뭐 사과였다, 진정성 있었다 이런 평가들을 내리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한편 많은 국민들은 또 이것이 진짜 사과냐. 이 국민들이 제기했던 의혹은 허위, 학력, 기재, 뭐 부풀리기, 본인이 말하는 거 돋보이고 싶었던 욕심 이런 부분이 결국은 허위거든요. 진실과 다른 이 부분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공정의 잣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사과라는 당사자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알맹이가 쏙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후에 국민들이 뭔가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는 이 여론의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이 사과가 국민의힘 선대위도 어떤 이 그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한 모습 보여줬고 결국 그 내부에 윤석열 후보가 그 김건희 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사과문을 다 검토를 했다고 중앙일보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것조차도 제대로 이것이 진정한 사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능력도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 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것을 보여준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캠프의 당사자였으면 저는 그 사과문 전체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분명히 윤석열 후보는 이후에라도 정경심 교수나 신정아 교수처럼 본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도 그에 합당하는 책임을 받고 수사받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직접 하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는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후보가 기본적으로 공정과 상식,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왔던 원칙과 잣대대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게 어긋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뭐 신정아, 정경심 이런 분들 얘기하는데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위조라는 게 명확했어요, 서류가. 그래서 학력을 아예 위조를 한 거예요. 학교를 졸업 안 했는데 학교를 졸업했다. 그래서 이 위조라는 걸 검찰에서 입증했으니까 기소가 되고 유죄를 받아서 지금 재판을 확정이 된 사람도 있고 신정아 씨 같은 경우 정경심 교수도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위조라는 거 서류가 학력이 위조됐다 이 부분은 입증이 안 된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고요. 사과에 대해서는 지지층별로 입장이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선 저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지지층은 저희도 뭐 이제 커뮤니티도 보고 단톡방도 많잖아요. 근데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후보가 사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회를 이렇게 그 방송 유튜브 방송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5분 40초짜리가 아마 이렇게 저희 홈피 같은 데도 올라가고 하면서 보시게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문을 여러 제안이 있었죠. 근데 김건희 대표 본인이 직접 썼어요. 그래서 후보가 쓰신 걸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가 상당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써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알 수도 없는 내용인데 그래서 본인이 써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사과라는 건 일정 부분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렸어요. 15년 이렇게 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게 정리가 됐고 그리고 본인이 결심하고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대표가 사과하겠다고 결심해서 사과문을 직접 작성해서 발표를 한 거고요. 근데 이게 후보의 배우자 문제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후보의 배우자 시를 만들었었는데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 후보의 배우자 시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보통은 그냥 이제 국장 정도 당에서 당뇨 출신들이 그 배우자 팀장을 했었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세비를 받아서
법제상 특별히 그 법률적인 지위가 없는 후보의 배우자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얘기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 선거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명확하지 않은 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이제 사과문 예. 사과 나오셔서 뭐 사과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보다 이제 실질적으로 배포한 자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사실관계 국민의힘 선대에서 배포했던 그렇죠. 그- 사실관계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렸다. 이것을 확인해야 됐다 해서 제가 이제 14페이지짜리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실제 뭐 저희가 의혹 제기했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 7군데 정도 그 잘못 기재했고 부정확하게 그 허위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다 소명을 해놨고요. 결정적으로 저는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게 한국 게임 산업협회의 재직 증명서에 그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소명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선대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 군데 더 있죠. H컬처 어디 협회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재직증명서 2가지 재직증명서가 있는데 이 사실관계들을 정확하게 소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우리 이두아 의원님도 법조인이시잖아요. 근데 허위가 아니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제 사과문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정 부분이었습니다. 부풀리기라고 하는 것이 진실과 다르게 사실을 다르게 포장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허위가 되는 것이 우리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허위라는 것은요. 기회를 주세요. 그 너무 진실이 아닌 진행자 것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진실인 같은데요. 것처럼 꾸미는 것인데 그죠? 네. 꾸미는 것 이게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허위에 대한 그 정확한 뜻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밈.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어요. 잘 돋보이고 싶은 욕심에 부풀리 허위 그런 이력의 그러니까 저희 불풀린 51분에 이력이 끝나야 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 부분에 저한테 있어서 말할 기회를 좀 본인 주세요. 스스로 네. 일정 부분 잘못에 대한 시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과문의 진정성을 저희가 받아들이고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발언까지 있었으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끊임없이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알겠습니다. 예, 자, 제가 첫째 제가 허위가 아니라고 얘기한 부분은요. 서류가 위조된 게 아니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신정아 수사를 정경심 해보면 얘기를 되겠죠. 하니까요. 예, 위조라고 고발되어 얘기했는데 위조라고 하려면 법인 인감이나 아니면 그 이제 단체의 인형을 위조를 하거나 아니면 부정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산업협회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그 찍힌 도장이 법인 인감이라는 거예요. 법인 인감은 개인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등록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위조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그 저기하고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그 회사의 도장인 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직 기간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그 전에 그럼 이 여기 법인 인감이나 인장을 찍어주는 그 증명서를 재직 증명서를 작성해서 발급하는 주체가 그 기간을 정해서 그것도 적어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그 전에 법인격 없는 단체까지 포함해서 발행해 준 건가 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지 인감과 인장이 이게 부정 사용되거나 위조된 게 아니란 말씀을 저도 드리는 인감 거예요. 얘기는 드리지 않았는데 네. JTBC 보도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인감을 원형 인감은 외부로 나가는 문서에는 본인들은 쓴 적이 없다고 아니, 합니다. 근데 그 재직 증명서는 그걸 사용을 했어요. 원형 인감을. 근데 그 법인 부분에 인감을 있어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겠어요?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기간부터 저희가.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2005년이 2005월로 돼 있다던가 이것이 공문서든 사문서든 그 전체적인 아니, 이게 요건이 위조가 되지 않으면 위조가 될 수가 없어요.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네.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수사 이미 뭐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놓은 했으니까 상황이니까요. 이게 또 수사를 밝혀지겠죠. 해야 될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 책임 여부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 고발된 게 있으니까 이 부분 또 밝혀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자가 뭐 오늘 아침부터 계속 2가지 의견이 다 있어요. 2141 하나님. 윤석열을 향한 러브레터와 영부인의 손절레터. 영부인 손절레터. 좀 비판적인 의견이시고. 조성일님.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래. 하면 왜 하냐고 뭐라 그러네요. 사과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지금 요 사과 문제에 대한 두 분의 토론을 제가 여러 지켜보니까 민주당은 이거로 끝인 줄 알아. 우리의 공세는 계속될 거야.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국민의힘은 어제 김종인 위원장 얘기한 대로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제가 정확히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검증은 철저해야 되고요. 네. 이건 결코 네거티브와는 좀 다른 알겠습니다. 차원이다. 후보 그렇게 본인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하고요. 뭐 이재명 후보 아들도 고소 고발된 거 많으니까 그것도 잘 보자고요. 저희가. 사과할 때 네. 책임지겠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수사까지 받겠다는 얘기까지 근데 했습니다. 성매매 예. 관련해서는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들 말을 알겠습니다. 들으니까 아니라고. 그건 야, 아니죠. 오늘 또 여기서 알아봐야죠. 오늘 두근두근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영희 대변인 이두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